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2023 경제 우리 본격 해설 강의에 앞서서 이번 6월 평가와 시험의 어떤 총평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총평 시간이 막 30분, 40분 될 필요는 없고요. 아마 좀 시험을 이제 본 과목별로 성격의 성격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번 경제 시험은 어떤 기본적인 성격이었는지,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중점을 두고 분석해야 될 내용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공부법 이 정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출제 경향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출제 경향은 선생님 볼 때는 뭐 단순하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바로 2023 수능을 앞두고 첫 번째 평가원의 모의고사인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은 바로 2023 수능의 바로미터 기준이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올해 수능 이렇게 출제하겠다 이겁니다. 그 두 번째 뭐냐면 이번에 6월 평가원을 봤더니 학생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좀 취약하네? 오케이.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뭐 강화하던가 좀 더 보완하겠다. 그래서 평가원에 여러분, 그래서 특히 여러분 오답 정리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바로 6월과 9월의 어떤 그 분포, 성적 분포, 그 다음에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분포 등을 보면서 정답, 오답 분포들을 보면서 평가원이 수능까지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출제 경향하면 그래서 난이도는 2022년 6월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였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바로 근데 처음에는 이 난이도가 이렇게 나와도요, 비슷한 난이도를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이제 뭐 여러분 각각 사이트마다 EBS 사이트도 그렇고요, 등급 점수가 나올 거야. 뭐 예를 들어 1등급이 얼마고 2등급이 얼마 나오는데, 그거는 처음에 나온 거랑 한 일주일 뒤에 실제 성적표, 나중에 2주, 3주 뒤에 성적표가 나올 때 약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보다 약간 올라갈 수 있다. 실제가 약간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좀 염두에 두셔야 돼. 항상 그랬어. 자, 그럼 출제 경향은 수능의 바로미터에서 오답 정리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작년 6월과 비슷한 난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반드시 확인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 10번 정보 비대칭 주제. 자, 역선택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그 표 1과 표 2를 줘서 어떤 프로그래머를 뽑는 회사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사례. 그런 게 나왔고요. 자, 15번의 보호무역. 가장 중요한 주제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죠? 몇 번이나 강조했어. 수특수안에서도. 보호무역 제도가 기본적으로 계속 관세 위주로 출제가 됐지만 올해 수능 특강에서는 보호무역 제도 중에 수입 할당제를 언급하면서 수입 할당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교역 또 나왔죠. 항상 킬러 문항이었고, 자, 20번 문제는 금융. 그래서 실제 투자 상품 관련해서 투자 수익을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왜 출제하는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할수록 이 문제들을 보면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주제는 똑같아도 유형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암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절대로 기본적으로 당연히 암기는 필요하지만 암기를 바탕으로 한 문제 유형의 접근, 그렇죠? 그리고 일종의 또 문제 스킬, 그리고 다양한 풀이법들을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누적되고 쌓일 때 여러분이 수능에서 만점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반드시 확인해야 될 문제는 이 정도가 되고요. 자, 그럼 여러분 반드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연계교재 수특수항 문항 점검 절대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특수항을 한번 정확하게 풀어보고 오답 정리 끝난 다음에 틀렸던 문제 또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은 반드시 별표를 미리 쳐놓고요. 두 번째 볼 때 한 번 더 분석을 해봐야 돼. 알겠죠? 그 두 번째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기출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출은 최소 2번 이상. 단 기출을 최소 2번 이상 풀 때 처음에는 모두 풀지만 두 번째 풀 때는 다 풀 필요는 없죠. 정답률 뭐 예를 들어 빼는 거야. 70%보다 높은 또는 80% 높은 문제 안 푸는 겁니다. 너무 쉬운 문제들은. 시간 낭비지. 또는 그래서 정답률만 좀 낮은 문제 또는 내가 틀렸던 문제, 별표된 문제 위주로 다시 한번 푸는 거지, 기출문제를 한번 다 풀고 또 똑같은 문제를 또 다 풀면 시간 대비 효용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기출 최소 2번이고요. 이번 시험을 통해 느낀 게 또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평가원 모의고사 볼 때마다 느끼는 건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평가원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문제 유형이 정말 다양하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문제 유형들도 거의 80% 90%는 새롭게 만들어진 문제 유형도 결국 기출의 유형을 크게 벗어나진 않아. 그래서 기출 또는
기출 반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특히 앞으로는 이제 오늘 이번에 시험 보면서 느꼈잖아. 그 전까지는 문제 풀 때 개념을 복습하는 수준. 그래서 고민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문제 풀었지만 앞으로는 실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게을리하시면 안 돼. 이거는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탐, 다른 국영수도 마찬가지여서 여러분이 점점 9월 평가원을 보고 수능에 다가갈수록 실전 모의고사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돼. 단 절대 쉬운 문제를 연습하면 안 됩니다. 실제 수능 이상의 난이도의 연습을 해야 시간 압박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압박감을 극복하는 연습이 되고요. 또 그 실전 압박감을 느끼면서 새로운 문제 유형들을 풀어보는 게 실력이 향상에 가장 큰 지름길이고 실수 줄이는 연습이다. 그런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특히 여기에 중점을 둬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평가원 첫 시험이라 좀 긴장도 많았을 것 같고, 또 시험 모의고사 하루 종일 보는 게 힘들었겠죠? 하지만 앞으로 이런 과정을 잘 이겨내시고 계획한 대로, 여러분 그냥 무작정 공부하시면 안 돼요. 꼭 계획, 스케줄 세우셔서 계획한 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시면 그 선생님이 앞으로 계획에 대해 조언해드린 대로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기본 총평 시간은 자, 요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선생님은 본격적 해설 강의 들어가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귀한 시간을 감사드리고 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